그거 확인해줘요. 뭐, 마무리 비옥상 이게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계절이고, 저분도 우리 서울시장 수업하는 솔직히는 좀 내리고 오해서 별표를 하시려나 생각했는데, 한 25, 6명? 네. 거기에 우리 김재봉 대표님이 참 크게 엄청 좋은 전세버스를 기부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와서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회가 참 좋은 게 기부 문화가 있어야 좋은 사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혹시 LA 가고 헐리우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헐리우드는 조합해 맞은편에 이렇게 가보니까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천문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린위치는 영국에 있는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제임스 딘의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 산 전체를 누가 있냐고 삼성 그리피스인가? 그리피스라는 분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천문대도 그분이 기부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헐리우드가 그리고 헐리우드 이거 마크 있잖아요. 이거 헐리우드 그 마크가 가보입니다. 제가 이번 7월달에 출장 가서 잠시 더 생각해서 갔다 오고 또 하나 보면 LA 가면 그때가 게티 미술관이 있어요. 게티도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그 석유 부산 게티가 그 미술관은 LA에 라스베가스시에 기술한 것이죠. 유명한데 게티라는 왜 유명하냐면 거기 손자가 납치를 했어요. 시각으로. 그리고 납치범인데 돈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것을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데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꼭 한번 가고 싶어요. LA 가면 게티 미술. 그래서 저도 정말 유명한 우리가 있잖아요. 책에서 보면 그런 미술관이 미술 작품이 그냥 드글드글드글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개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꼭 그런 사회가 좀 미국에 보면 이름 없는 공원에 가면 벤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10만 원만 주면 안 돼. 그건 학생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재봉 대표님을 기억했어요. 나의 살아가는 홍성계를 위하여. 주저고 한분 아니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한 10몇 년 되면 벤치도 다 찌그러지고 낡았지만 그 명태는 살아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연락돼 움직이지 않는다 싶어요. 골프장 이야기, 골프장에 가면 그 있잖아. 나이 30년 지기 골프 프렌드가 죽었다니까. 벤치 하나 듣겠다. 나이 골프 프렌드 누굴 위하여. 그런 조금조금한 기부가 이 사회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기업에서는 기부는 지금 7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기부가 뭐냐면 출석을 하는 거 생각해요. 처음에 약속을 해준 분들이 잘 지키려고 우리 그룹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소심해가 매측합니다. 아이씨, 이번에 몇 명이 오시다. 또 안 왔네. 누군 또 안 왔네. 아이씨. 맹그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나는데 또 안 왔네. 보고 보자. 완전 별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고, 이번 김정은 대표님께서 얘기하지만 저분은 이기격으로 꿀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정원이 공치고 공따라 다닐 뿐인데 꼬박꼬박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멋진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우리 카톨릭 대학의 김기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오늘 11시에 부산역에 웅시를 하는데 여쭤봤어요.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진짜 11시까지 오려면 저도 이렇게 서울에 가끔 일이 있는데 11시까지 아침 못 먹고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여기까지 포럼에 강의하러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남을게 제목이 기억까지 지화자. 지금의 화두는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연습했어요. 워낙 진짜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 대학교의 이제 이상적이지만 대외 부총장님이시고 굉장히 보면 근육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번에 작년에 한 1학기 때 시수말에 정대일 교수님이 시수말에 유로적 통계 소개를 한다면 우리 김재 교수는 그것을 글로벌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저번에 제가 단톡방에 한번 이력을 올렸지만 간단히 제가 조금만 소개할게요. 저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안개가 좀 됐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박사를 졸업하시고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기업 취향에 굉장히 큰 관계를 갖고 계세요. 현대모비스의 사회이사, 삼성전자의 자문인도,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관원, 포스코 유엔글로벌, 유엔글 컴퓨터 코리아이사, 쇼핑, 그 다음에 SK그룹의 스펙스 연구원, 그 다음에 우리 비교협 연구원 이사님이 계셨고, 신용보증기관 이재관점이 위원장 하셨고, 상세한 방법도 여기 단톡방에 공유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많은 현장 경험과 실제로 있는 경험을 엄청나게 갖고 내공이 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많은 교수들이 대만이나 저도 지방에 있지만 학교 밖을 등재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너무 강한 사람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많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 이 정도 되려면 보통 내용이 아니죠. 굉장히 우리 차경영 교수님 이야기하듯이 기업에서 필요하니까 다들 사업을 하시겠죠. 돈이라는 굉장히 좀 민감하겠습니다. 1도 도움 안 되면 금방 잘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찬 교수님을 박수로. 네, 우리 우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앞에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고 왔거든요. 정말 이분들을 정말로 모시기 어려운 분들 다 모셨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서울대 AMP보다 100% 낫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MP 다 가보고 있잖아요. 정숙선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시작을 약간 이렇게 약간의 좀 감성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네, 이거는 오늘 꼭 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사람들이 혁신을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아니, 기업가 정신을 혁신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건 굉장히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정신이에요. 혁신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면 일단 돈이 돼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 돈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배들? 저는 돈을 못 벌었지만 제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자문 교수를 하고 있는 때는 한 3년쯤 일하고 나면 회사가 굉장히 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때는 저는 이것을 최고의 교육은 사실 우리 미국에는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최고의 그루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또 한 사람은 스탠퍼드에 있었던 짐 콜린스라는 사람. 사실 이 두 사람을 엮어내면 기업가 정신의 필요 조건은
기회 포착이에요. 이 기회 포착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기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90%고 그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혁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가는 정말 여러분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통 그죠? 상반기는 좀 나빠도 돼요. 상저가 되면 하반기는 괜찮아져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원래 여러분들 상반기는 당연히 성장률이 낮았고 하반기 괜찮습니까? 어려워요. 아저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내년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일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일본하고 2023년도에 한국과 똑같습니다. 일본화의 핵심이 뭡니까? 기업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는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 마츠시다를 창업한. 또 한 사람은 혼다를 창업한 혼다 소이치로. 또 한 사람은 교세라를 만든 이나모리 가조. 이 3사람을 경영의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경영의 신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장인 정신으로 성공한 사람. 모노 쭈꾸리. 굉장히 여러분들 잘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일본은 장인 정신 때문에 망해가고. 장인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원가를 싸게 하자, 품질을 좋게 만들자. 이런 거죠.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까? 마츠시다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업 중에서 악기자 이런 회사 중에서 성공한 회사 보셨습니까? 돈 안 쓰는 회사, 투자 안 하는 회사, CEO들 중에서 돈 쓰지 말라, 아껴라, 식사비 아껴라 이런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죽이는 회사예요. 근데 기업가는 CFO의 퓨처를 미래를 관리하는 사람. 현재를 관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나요? 관리자. 현재를 관리. 사실 미국, 일본의 경영자들은 모노쭈꾸리라고 하는 이 장인 정신으로 한 단계는 성장했죠.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1975년도에 상장되고 나 지금까지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몇 배 정도 올랐을 것 같습니다. 한 14만 배 올랐습니다. 감자하고 이런 다 전화하고 이런 다 포함해서. 제가 현대모비스 사회이사를 2002년도에 했는데요. 제가 9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현대모비스 사회이사 하는 동안에 주가가 40배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피보팅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병철 회장이 1938년도에 삼성상해를 만들었지만 1948년도는 서울 가가지고 삼성물산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었던가? 제일제당을 만들죠. 제일모직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지난 60년 동안 우리 한국 경영학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활발했던 해를 한 해를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업가 정신이 활발했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해, 현대자동차가 호언이를 고유 모델을 만들었던 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했던 해, 이렇게 다 보면 우리 경영학계에서는 1983년도를 뽑습니다. 만일 그때 삼성전자는 텔레비를 만들던 회사잖아요. 계속 텔레비를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망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어느 회사죠? 이게 마츠시다. 일본. 사실 마츠시다 모노스케는 정말 장인 정신으로 모노츠쿠리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세계 최고의 가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성공했지만 이거 어디까지는 아날로그 다른 제품이잖아요. 제가 당시 사실 방송에서 자문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부터 제가 매년 삼성전자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한 5억씩 받아서 삼성물도 수요에 적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회의 들어가면 늘 질문하는 게 소니와 마츠시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안 되겠다. 그때 내가 93년도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제가 동경대학에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때 소니와 마츠시다는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일 제가 사실 일본을 한 2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봤고 일본에 도요타 자동차를 한 300번 정도 갔었습니다. 제가 도요타 방식이라는 책도 제가 출판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세계 최고의 텔레비전 HD TV를 하이덴시티 아주 아날로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최고의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째려야 했잖아요. 근데 2000년도가 되니까 아날로그 기술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디지털 기술이 생겨요. 디지털 기술은 20만 원짜리로 HD TV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2000년부터 드디어 소니를 삼성에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뭐 가지고 따라잡는 겁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버이 피보팅이다 이렇게 해요. 기업은 어버이 피보팅이에요. 이게 동적 전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정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업과 정신은 저는 CFO다. 기업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어떠한 기업가도 상권이에요. 그렇죠. 사실 직원과 기업가의 이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가가 한 소리 했을 때 직원의 가슴이 뛸 때가 있고 그죠? 한숨 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가슴이 뛰게 될 텐데. 그래서 사실 기업가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었던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가장 핵심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아까 정숙장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뽑아라면 보여줄까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는 이 메뉴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원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굉장히 흥분된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고통이에요. 사실 사랑과 고통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지는 우리 인생도 없어요. 사랑과 고통을 합치는 순간에 사람들은 공감하기 시작해요. 공감하면 핵심은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저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갈 때 여러분들 보통 무슨 대전역에 잘 안 가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보통 우리 대전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빵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이 뭡니까? 성심당이죠. 사실 이 성심당은 사랑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걸 서사라고 이야기하죠. 서사는 뭡니까? 서자는 펼치라는 뜻이에요. 사실을 펼치는 건 서사라 그러고 우리 정석평 교수님은 서정으로 시작했죠. 이 정서를 감정으로 이렇게 펼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정의 힘도 서사의 힘도 가장 강한 게 사랑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심당은 1956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성심당은 여러분들 혁신하게 돈 벌려고 하면 한 번도 성공하지만 끊임없이 혁신하게 하는 님은 이 두 단어가 끝까지 존재해요. 사랑과 고통. 이 사랑과 고통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고통, 고통을 함께하는 그게 긍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사랑과 고통을 함께하는 긍휼의 힘이 극단 혁신을 만들어내는 운동이에요. 우리 성심당의 창업자는 자기가 대전동이가 보니까 여러분 1950년대를 아시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그죠? 사실 옛날에 상위군인 옛날에 50년대 상위군인 거린들이 다 대전역에 누워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성심당의 창업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빵을 100개를 공짜로 줄 수 있을까? 이 빵을 공짜로 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빵을 100개를 공짜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개를 팔아야 돼요. 200개를 팔면 빵을 공짜로 제가 저도 계속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200개를 팔고 100개를 공짜로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200개를 공짜로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400개를 팔아야 되나요? 이 400개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리사입니다. 세상에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 요리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때 신제품이 제일 많은 회사가 성심당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이 성심당입니다. 이런 분이 또 우리나라에 계세요. 그럼 세종대왕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세종대왕 때는 우리나라 제일 인재가 없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인재를 가장 많이 길러낸 임금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세종대왕은 1400년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르네상스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 임금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1400년부터 1450년까지를 가장 핵심적인 나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K21 이렇게 했어요. 코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품 21개가 있다. 차이나, 중국에는 16개가 있고 있습니다. 재팬 하나도 없더래요. 제2제로 전주 전국시를 전해요. 그 다음 아주 다른 나라는 16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가 저는 세종이다 이렇게 해요. 이 세종의 가장 강점은 뭘까요? 백성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나의 철학으로 가져가는 이 긍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에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수록 여러분들 회사가 성공하는 겁니다. 기업의 성공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순간에 혁신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한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대체로 망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거만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거 나중에 짐 콜린스는 이런 지도자를 레벨 4 지도자와 레벨 5 지도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레벨 4와 레벨 5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휴밀리티라고 하는 겸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정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기업가시잖아요. 기업가가 돼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DDB 생명이라고 하는 DDB 생명의
김성한 사장이 또 제가 대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DGB 생명의 CEO가 됐어요. CEO가 될 때 여러분들 생명보험계에 회사가 22개 회사가 있는데 22개 회사 중에 꼴찌 회사가 있어요. 제가 자문위원에 대해서 자문위원장을 봐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CEO는 딱 한 가지만 해라. 미래에 대한 방향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세 가지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공감하고 직원들에게 인파워먼트 권한을 이야기해주고 직원들을 키워주고 이네이블먼트 엠퍼티, 인파워먼트, 이네이블먼트 세 가지만 합니다. 이게 제가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DGB 생명이 변액보험업계에서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성과 이야기.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자. 기회만, 여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다. 그것만 제시하고 공감해주고, 여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벌떡 일으키는 힘은 언제 일어납니까? 공감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장의 무기가 공감입니다. 혹시 이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정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같은 이 공감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기업가의 이 머릿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공감이에요. 공감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공감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짐의 말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세종대왕 이전에 김종서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김종서 위대한 장군이죠. 근데 김종서가 원래부터 위대한 장군이 아니고 그 태종시대 때 세종시대를 쓰려고 보면 곤장 맞는 아주 그 개차반 같은 친구였어요. 곤장은 90대를 넘었어요. 한 번 50대 뭐. 왜 그러냐면 게을렀거든요. 게을렀고 아이디어는 많으나 게을러가지고 곤장도 맞고 이랬던 친구인데 세종의 가장 큰 경쟁력이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을 가능하게 했던 용어가 바로 지무의 말이 아름답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셔가지고 직원이 말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직원들은 몰입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하기 시작해요. 기업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상을 고객 경험 핵심으로만 만들어내면 성공하는 거죠. 상상이 없는 곳에서는 기업은 핵심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한테 상상을 못하게 합니다. 상상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 중에서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들 QQ족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 회사에 QQ족이 많습니다. QQ라는 겁니다. quiet quitting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이에요. 나는 회사에는 몸을 담고 있지만 그만두지는 않고 있지만 나는 회사에 와서 직무 기술서에 돼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난 법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 곳에는 CEO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법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법과 규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일수록 직원들은 다 QQ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QQ족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영혼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한 35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해운대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본부장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저 골프장에 가 있는, 해운대 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 자리에 끌고 오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CEO가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서사가 있어야 돼요, 서사. 그, 내러티브다, 이런 말 해보세요. 내러티브, 이런 말 들어보시죠. 헤리티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빈티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명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명품은 뭐가 명품입니까? 헤리티지라는 건 뭐죠? 헤리티지라는 건 뭐죠? 과거의 역사가 상상을 통해서 미래의 상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헤리티지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동호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밥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면서 야, 지금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 이러는 순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공감적 이 브랜드 이런 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쓰잖아요. 어제 사람을 조직했는데 매일 조직해서 기업은 사람이다 하는 순간에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 시작해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기부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업가는 나누려고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나누는 곳에 몰려들지 조직하는 순간에 문제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출발은 뭡니까? 도전이지만 기업가 정신의 끝은 나눔이 돼야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기 이금명 회장님도 오셨다 하신 걸 아는데 저는 이금명 회장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분이 여기 오셨다 하셨는지 제가 그걸 보고 무조건 온다 그랬습니다. 이금명 회장님하고 제가 가장 접대하는데 이금명 회장님 가장 이 명문장이 도전가 나는데 여러분들 나눔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여러분들 뉴욕이 지금은 대단한 곳이잖아요. 사실 이 뉴욕이 별 볼일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 유엔에 들어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그 유엔 빌딩은 옛날에 다 록펠러 땅이에요. 그 록펠러 땅을 다 록펠러가 기부하는 순간에 유엔이 다른 도시로 가야 될 걸 유엔 건물이 걸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유엔에 본사가 들어갈 순간에 유엔 앞에 있는 호텔은 여러분들 10월달 되면 방 하나 반값 얼마 되는지 아시죠? 193개국 정상들이 와가지고 그게 나선다 그러면 하루에 1,500불씩 내야 돼.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이 록펠러가 다 기부하고 그 앞에 땅을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 합니까? 또 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기업가 가장 사랑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밥살 때, 지갑을 열 때. 정말 밥 안 사는 기업가는 정말 전형적인 사업가고 잠시 성공하지만 곧 망하게 된다. 여러분들 손오공이 인도에 갈 때 산장복사가 없으면 인도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력이 좋으면 능력이 좋으면 부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한 것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뭐가 성공할까요? 성공한 사람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요. 기회가 희망이에요. 그 기회는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회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회의 반대말은 기득권. 기득권을 가장 존중하는 사회가 일본이에요. 이 일본이 망해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직원들 중에서 새로운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힘세고 능력이 있죠, 그죠? 호랑이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야생에서 호랑이가 몇 년 정도 살까요? 우리 박준선님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요? 호랑이. 힘도 좋아요. 엄청 커요. 30년대. 우리 저 신진선 대표님 50년, 10년 삽니다. 10년 삽니다. 10년 동안 자기 힘쓸 때 싸다가 그죠? 더 힘든 사람 다 물려야 되는 거죠. 호랑이는 절대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힘이 없어지면 또 다른 힘센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린, 노루 이런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30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농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농명. 농명은 여러분들 대체로 이 호랑이는 음식 물을 게 있으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기고 혼자 먹잖아요. 농명은 사슴이 좋은 음식이 나타나면 불쌍한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울음소리가 농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그럼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대체로 기업에 가보면 능력을 믿고 싸우던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호랑이처럼. 아주. 그래서 이 기업의 가장 최고의 실패작이 이런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래 사는 기업들은 문화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기업가 정신에서 큰 왜곡은 기업가 정신은 정신이에요. 기업과 정신이 혁신이 되어서 기업과 정신이 뭘 만듭니까? 정신이 행동을 만들잖아요. 행동이 뭘 만듭니까? 문화를 만들잖아요. 문화가 뭘 만드는 문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은 혁신의 결과인데 혁신은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가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철학과 정신입니다. 철학이 없는 행동은 흉기고 행동이 없는 철학은 가치가 없고 이게 사실 혼다가 차이에 50년 사이였어요. 50년 사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기업가 정신은 필요 조건이 기회지만 그래도 충분 조건은 뭘까요? 미래와의 싸움이에요. 그 기회를 구현해낼 미래와의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 두 가지. 그 기회에 도전하고 기회를 발견하고 그 첫째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업가는 뭐예요? 미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회에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의 미래를 정리해보세요. 이 정리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얹어야 되겠죠. 사실 이 성심당은 굉장히 서사적이잖아요. 사실에 기초해서 누워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종은 누워있는 백성을 보면서 그래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있죠. 파타고니아는 가장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왜? 파타고니아는 왜 서사적입니까? 파타고니아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구를 지켜라. 이게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지키지만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라. 야, 우리 직원들 너무 일하지 마라. 파도가 치는 날은 서핑하라. 그래서 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안 친다는 걸 해야 돼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훨씬 더 많은 회사가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죠.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보다도 파타고니아가 훨씬 더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돼요?
혁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에 뭘 담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담아야 돼요. 사랑과 고통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고통을 담아낸 단어 하나를 만들면 뭘까요? 긍휼이라. 긍휼.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공감. 척언지십니다. 척언지. 그래서 백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혁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가장 큰 힘은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만들어내는 한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라는 게 있죠. 서사는 뭡니까? 백성을 정말로 사랑했던 백성. 그래서 보통 임금은 전쟁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은 신하들하고 1대1 독대를 많이 합니다. 그걸 윤대라고 해요. 세종대왕은 아침에 출근하면 12시까지 직원들하고 독대를 해요. 직원을 독대를. 그걸 윤대라고 이렇게 해요. 이런 두 명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 서로 공감하기 힘들 수 있지 않아요. 이 공감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직원들 중에서 독대해보신 적이 있나요? 두 명이 있는 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LG 생활건강의 우리 대표이사도 세종을 따라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독대를 많이 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 이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이사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사방에 찾아가요. 회장이 찾아가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대체로 공격을 많이 해요. 사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준 피효가 있습니다. 피효가 경청입니다. 경청. 세종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청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다 안 듣잖아요. 다 안 듣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직원이 가져오면 야, 너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대한항공의 시대를 이야기. 대한항공의 여러분들 항공회사는 돈을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여객으로 벌고, 또 하나는 환율로 벌고, 또 하나는 유가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은 자꾸 이렇게 승객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CEO가 우리도 좀 환율 관리를 좀 해보자 해서 미국에서 환율 전문하는 박사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대한항공에 와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순간에 달러를 유로화로 바꿀 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한 달만 달러에서 유로로 바꿉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이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세종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모의 말이 아름답다. 좀 더 이야기해보거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더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냈을 텐데 이문이 어떻게 너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계획은 수포로 들어가고 그때 달러를 유로화로 바꿨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직원의 제안 중에서 10번 중에 9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기업가들은 뭘 잘할까요? 사실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 첫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이 예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공자잖아요. 석가잖아요. 미국에는 누굽니까? 링컨이에요. 한국에는 누군가요? 세종이에요. 그럼 진주에 가면 남명조식이라고 있죠. 사실 이제 남명조식을 제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명조식의 기업과 연신 논문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아주 좋은 저널에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저 구글 찾아보시면 The Origin of Korean Entrepreneurship 하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남경조식의 이런 위대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제자를 길러내는데 광적이 다릅니다. 제자를 내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게 뭐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해요. 6명이 배신해도 괜찮아요. 11명의 제자가 2000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역사,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러티브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헤리티지잖아요. 아까 헤리티지는 뭐라고 했죠? 과거의 사실을 미래의 상상력으로 미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장 잘했던 우리 임금이 누굴까요? 세종이에요. 세종의 가장 강점은 제자 길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종수가 찾아왔어요. 김종수가 이제 이 태종 때는 진짜 별 볼일 없는 친구예요. 세종이 또 아이디어 많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여진족을 치지 않으면 우리 백성이 안위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자기한테 억울한 게 있어도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를 굉장히 눈치봐야 되는 순간에도 한글을 만들고 그래서 김종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진을 치지 않으면 우리 백성이 안위가 어려워집니다. 그랬더니 태종 같았으면 귀양을 보냈을 텐데 원장을 보내가지고 지모의 말이 예비 아름답고 다리가 귀양했더니 야 김종수가 또 연구를 하게 또 가져갔더니 야 그때 말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 너가 한번 이 일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사실 김종수는 문과 친구예요. 문과 친구인데 환경도를 보내 장군을 보내. 그래서 이 환경도 와가지고 1년 동안 이 여진족을 정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그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대동강 시대였잖아요. 도망강 시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세종이 한 게 없어요. 세종은 편지를 보내요. 야, 김종수 너 좀 고생하고 있지. 너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약을 보냈어. 이런 순간이 뭡니까? 세종 시절에 가장 과로사.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과로사. 가장 행복하니까.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다 보니 사실 이거는 과로사가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때 죽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930년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첫째 여러분 자연을 좋아하세요? 우리 문명을 좋아하세요? 한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연이 좋다 이런 거 손들었어요. 자연이 좋아하세요? 나는 문명이 같다 이런 거 손들었어요. 손을 안 내시는 분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죠. 욕을 어떤 걸 각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자연을 좋아하시는 자연이 만든 말이 뭡니까?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매일 목이 물려도 좋아요. 자연의 세계는 굉장히 인간에게 굉장히 비우어진 거예요. 자연은 동물한테 내 목을 바치는 거예요. 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상품을 먹는 게요. 대부분. 192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50년 됐거든요. 매년 1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고로 억울한 사람이 정년퇴직하는 사람, 가족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매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기회가 생깁니다. 공부 안 하고 무슨 산에 노상 등산에 다니는 등산 다 힘든 날이 보세요. 이제 다리에 뭐 지금 무릎에 고장 난다 지금. 자연의 반대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라 그러고 그 반대를 뭐라는 문명이라 하는 거야. 사실 문명은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을 자꾸 바꿔가는 것을 문화라 문명이라 그러고 자연은 이런 것을 포기한 것을 자연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명을 추구할 때, 혁신을 추구할 때 환경에게 좋은 방향으로,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자는 게 사실 문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문명 그러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문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란 뭐 하는 거죠? 기업가 정신은 상상을 미래의 우리들의 더 좋은 세계로 만들어 가도록 도전하는 정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상상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는 뭘까요? 미래예요. 근데 미래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기업가고 옛날 방법으로 이야기하자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기업가입니까? 관리자입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면 기업가가 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하자 그러면 기업가고 다른 사람 먼저 하고 따라 하자 그러면 관리자입니다. 영어로는 프로액티브냐 리액티브냐. 빨리 하면 기업가고 따라하면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면 기업가고 미래 위험을 회피하면 관리자예요. 이것은 태도의 관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은 아까 사랑과 고통을 합친 긍휼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순간에 그 기회를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슬라이드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한 5장 정도 끌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부자의 비밀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직원들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직원은 나의 직원이 되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직원은 여러분들에게 떠나가는 큐티점이 됩니다. 왜? 기업은 아이로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필요 조건은 기회이고 충분 조건은 미래와의 싸워내는 싸움이에요.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힘든 것은 지금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겠죠.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실 저는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맞으시다 모르겠는 가전제품을 만들다가 망했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뭐로 만들어내요? 가전회사를 반도체 회사로 만들고 반도체 회사를 스마트폰 회사로 만들고 동적 전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병철, 이건희 이런 사람을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봉구 회장도 여러분들 정봉구 회장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도의 첸나이 공장에 사실 우리 도요타 인들은 실패를 많이 해요. 여러분 도요타 혹시 도요타 혼자 타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도요타 자동차는 전기차를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10%인데 도요타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은 0.5%다. 그래서 이 도요타 자동차는 모노쭈꾸리와 장인 정신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대가 전기차 시대가 넘어가면 제일 먼저 망하는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도 라면을 채 만든다가 짬뽕이 필요하면 짬뽕을 만들어야 돼. 일본에서는 라면 만들던 회사가 짬뽕을 만드는 순간에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돈을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다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가서 돈 벌었나요? 그때 기회가 어디 있었나요? 중국이잖아요. 다 중국 가서 돈 벌었어요. 그때 북경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명 살았습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중국 가보신 분 계시나요? 중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독립 이런 말만 했다고 그러는 거죠. 왜 AI에 잡혀가지고 공안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지금 북경에 5,000명 남았어요. 2000년도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서 우리나라 기업 5만 명 지출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현대자동차 국내에서는 손해보고 중국에서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2010년도가 되면 돈을 어디서 버나요? 베트남을 가는 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바캉스가 떠났잖아요.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사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전부 일본 기업들이잖아요. 다 이런 거 뺏었잖아요. 참원에 일단 우리나라 일본 기업 이런 거 다 뺏어냈잖아요. 이거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트남도 자기 나라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죠. 인도네시아 이 기업수가 2,300개밖에 안 돼요. 한 10,000개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인도가 4시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가. 실제로 제가 뭐 나사하게 이야기는 안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직원들 평균 연령이 21살입니다. 21살이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거기에 지금 법인의 담당 실장이 인도의 첸나이 공장에서 5년 근무하시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4년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실장님, 김 실장님,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인도가 인도네시아가 인도보다도 4배 살기 좋다. 인도네시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사람들이 뭐 이슬람을 믿고 있고 일식을 내버리면 종교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기업하기 지옥 같은 나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는 기업하기 지옥 같은 나라예요. 단 머리로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인도네시아는 지옥 같은 나라예요. 근데 가슴으로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천당 같은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정말 착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거리에서 따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침에 굉장히 부지런해요. 밤만 되면 일찍 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제가 저는 인도네시아를 잘 알던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대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놀고 왔더니 아담 스미스 대학에서 하고 있었던 인터내셔널 챈틀러를 제가 접목하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보고 쓴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선일보에 찾아보시면 인도네시아를 보는 두 가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인도네시아로 번역이 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가슴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나의 파트너를 받아요. 머리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싱가포르를 가보면 싱가포르에 중국 돈들이 엄청나게 흘러나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기업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큰 꿈을 꾸는 순간에 지금 잡혀가잖아요. 알리바바의 쟁마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엄청난 돈이 지금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싱가포르는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가 있는데 2천 정도밖에 안 가 있어요. 근데 2020년 전까지만 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가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조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고, 옛날에 저 공항에서 자카르타 들어가는 8시간 걸렸거든요.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 30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깨끗해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카르타 이야기할 시간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정말 기회는 인도네시아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 지금 화두가 제가 부산의 화두가 노인과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와서 발표하러 왔더니 토론하러 와서 교수님 부산에는 2개밖에 없어요.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노인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경쟁이고 돈은 누가 씁니까?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일본의 중국 2008년도에 단가이 제도가 문을 닫으면서 소비가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랜드 제너레이션.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활동하면 좋을까요? 어디 가서 활동하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산을 올려치고 사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가고 여성 산에 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특징은 부자들은 정작 실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기회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기회가 왔는데도 인도네시아가 지화자 그러는데 그래 지화자 해야 그러면서 여러분 있으면 그래요. 삼문부가 됩니다. 제가 사실 베트남에 2009년도에 삼성전자 방문교수를 할 때 베트남 중국에서 돈 많이 들던 공장을 베트남에 옵니다. 제가 왜 옮기는지 몰랐어요. 그때 옮겼던 기업들이 지금 사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무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많은 기업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보자. 내 실력으로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망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opportunity. 나의 미래를 어디에서 승부를 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고, 헤리티지를 만들고, 빈티지를 만들고, 그래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 사람일 때, 이 꿈일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되나요? 동지가 돼요. 이렇게 제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고, 공자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링컨이고, 여러분들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시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 제가 링컨 기념관을 한 60번 가봤습니다. 링컨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킹 기념관에 30번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링컨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공감이에요. 마틴 루터킹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꿈이에요. 꿈과 공감이라는 것, 이런 하에서 사람들을 놀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킹, I have a dream 이거밖에 할 거 없잖아요.
나의 꿈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더운 여름날 저 1963년도에 저 링컨 광장에 28만 명이 오래요. 누구 때문에 오는? 누구의 꿈 때문에? 자기 꿈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언제 시작해요?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저 배지를 가져왔는데 이 배지가 세계 중소기업 학회배지 195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저자를 만들어낸 배지. 여기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Advancing Entrepreneurship Global Worldwide 세계적으로 기업가를 확산하는 이거 내 미션이에요. 제가 회장님. 그래서 이 기업가는 뭐 직원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인생은 두 번 시작이 돼요. 한 번은 엄마 뜻을 먹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죠. 또 한 번은 인생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인생은 인생의 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게 기업 교육자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소설가 기업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늘 뭐가 있으면 어린 시절에 꿈을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뭐가 돼요? 꿈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도 이런 말 있어요. Life, when does your life begin? 너 인생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Life begin when start dreaming. 꿈을 꿀 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뭔 지식 교육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받으면 충분하지. 여기 뭘 해봐야 돼? 태도를 바꾸고 공감하고 꿈만 가지면 사실은 끝난다. 그럼 여러분 회사에 가면 뭘 하겠어요? 직원들에게 꿈을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을 헌신하기 시작하고 혁신해주기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해주고 그럼 뭘 해줘야 되나? 여기 박살 주고 나누어주고 근데 최고로 나쁜 사람이 돈을 내가 벌었다 생각하고 가만 사는 사람 제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 굉장히 유명한 데서 책을 쓴 게 있어요. 이런 책을 씁니다. 기업가들 중에서 밥 사주는 사장이 있고 밥을 안 사주는 사장이 있는데 누가 성공할까? 누가 성공? 그래서 밥 사주는 사람을 기부라고 그러고 밥을 잘 얻어먹는 사람을 테이크라고 그러고 한 번 사주면 한 번 얻어먹는 사람을 매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 꼭대기에 있는 밥 사주는 사람. 그 책 제목이 기부의 테이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돈을 벌어서 뭐 해야 되나요? 그 최고로 잘못된 사람이 악기라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로서 어려운 걸 필요하겠지. 기업가는 뭐가 돼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투자해야 돼요? 위기일 때 투자하는 사람이 감동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나요? 인재가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는 조직은 제가 우리나라 국가 부처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국가 부처에 잘 되는 부처에는 저 퇴직하는 순간에 밥 사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3년 동안, 3, 4년 동안 밥 살 사람이 준수가 다 필요해요. 이 부처 출신들은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러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거든요. 우리 중교수님 여기도 밥 사는 그런 모임 있나요? 지금 몇 개째죠, 지금? 7개월. 제가 서울에서 사람 중심 기업가 되신 거 아니에요? 7개월. 그리고 여기는 밥 살 사람들이 주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밥을 사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뭘 할까? 혼자, 여러분들, 옛날에 혼자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40대가 끝이에요. 30대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죠. 40대 필력으로 성공할 수 있죠. 50대는 뭐가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 힘내기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야? 뒷선명의 시대야.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밥을 잘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밥 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자기들끼리 골프 대회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 10만 원 내놨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또 내놨어요. 내가 교육사는 교수님 들어가 비하겠습니다. 저하고 몇백만 원, 그만 내려. 한 2,500만 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모였더니, 온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뭐 3주고 했더니, 안 나오던 사람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8일날 성명 모임을 합니다. 지금 100명이 지금 참석 신청해요. 우리는 한 3층에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 인도네시아가 혼자 가지고. 여기 오면 변호사도 있고, 사실 길 앞에 같은 사람 다 들어와 있어요. 맨 처음에 인도네시아 이야기해서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삼국개발, 우리 구자관 회장님 아시죠? 삼국개발을 우리 대표에서도 오시는데,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없대요. 베트남은 한대요. 근데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문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하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혼자 가면 굉장히 외롭지만, 함께 가면 정말로 재밌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에 진출할 때는 챈나이를 아예 코리아 타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벤더케 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있어요. 인도는 굉장히 외로운 곳인데,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달래죠. 그래서, 자, 두 가지다. 기회에 대한 정신한 의식. 이게 사실 전부예요. 기업가 정신은 미래에 대한, 기회에 대한 정신함이 99%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왜 이런 강조를 하냐. 기업가 정신하는 사람 중에 너무 창업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소비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개발 도상국에는 창업이 맞아요. 가장 창업 지수, 그 창업 지수가 PEA라는 것을 제안해서 창업 지수 가장 높아야 될 나라는 아프리카예요. 실제로 PEA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아프리카예요. 이게 과도하게 높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창업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EEA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창조적인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첫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성공한 부자들은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 아까 저 뭐냐, 제자를 말하길래 이거 디사이플을 길러내는 것은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을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11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짐 콜린스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짐 콜린스를 제가 부르려고 한 5천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부르려고 그랬더니 짐 콜린스가 지금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내가 만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내가 두 가지를 못 오는데 두 가지를 쓰게 해가지고, 하나는 디시플린에 대해서, 그 디시플린이라는 건 그냥 디사이클을, 이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잘못 보면 규범이 됩니다. 규범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짐 콜린스의 기업가는 수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짐 콜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대한 기업가는 제자를 길러내는데 광주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고통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기업가들 중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매일 회사에 가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회사에는 헌신하러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 정도 될까요?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 몇 %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저 회사에 가서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매출액 영업 이익률 대충 계산합니다. 몇 % 정도 될까요? 우리 김명애 선생님, 직원 출석률이 몇 프로죠? 출근율이 몇 프로죠? 100%죠.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은 몇 프로입니까? 네. 누가 몸도 마음도 출근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러면 되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 디사이클. 그러니까 20%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쟁 11%입니다. 11%. 중소기업은 5%, 1%밖에 없어요. 이 5%, 1%가 있고, 회사에 와서 매일 싸우러 오는 사람이 몇 %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 있죠. 회사에 가서 오늘도 저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몇 %? 24%. 24%. 이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는 기업도 있어요. 이 회사는 망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 매일 노사 분쟁이 있는 좋은 회사는 어떻게 11%의 직원의 비율을 15%로 올리고 15%를 20%로 올리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이런 사람을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 아까 디지털 트레이닝에 김성환 사람이 이것만 엠퍼티 해주고
인파워먼트 해주고 이네이블먼트 해주니까 사람들이 혁신해가지고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들어줘.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기회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생각했어요. 제가 기회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오면서, 오전에 우리 사실 아침에 기차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좀 더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기회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득권인 것 같아요. 기회의 반대. 사실 기득권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타다 있잖아요. 타다. 타다가 만들어서 쓰는 택시 업체가 또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택시 업체를 카카오 택시 얼마에 팔았냐면 큰 택시에 타면 50억에 팔았고요. 작은 택시에 타면 2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택시 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공급자 관점이죠. 수요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여기 부산에는 택시가 많나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해운대에서 맥주 한잔 하게 됐는데 이제 좋은 거랑 맥주 한잔 하고 이제 저는 9시 50분에 가는 차를 타야 되니까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부산에 택시 많습니까? 서울에 택시가 많나요? 서울에 택시가 많아요. 근데 내가 타고 싶을 때 택시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공급자 관점, 사실 수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가 하는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경쟁해도 내한테 충분한 거잖아요. 근데 택시 회사는 어떻게 지금, 그냥 택시 회사가 가장 월급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가장 월급이 안 올라간 택시 회사. 왜 그럴까요? 가장 공급자들이 마인드 영어가. 택시 회사는 언제 자기가 운행하고 싶을 때, 자기가 운행하고 싶은 장소에서, 자기가 운행하고 싶은 방법으로 소비자하고 관계 전에 가면 소비자는 뭘 내가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싶은데 본인은 저기 강북에서 그냥 앉아 기다리고 있는 나는 저녁에 한잔 마시고 강남에서 11시, 10시에 택시를 타고 싶은데 본인은 그때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택시 타고 오면 이상한 말을 해도 내가 좀 자고 싶은데 자꾸 짓거리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그 택시가 가장 공급자들이 그 사람이 돈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타다가 만들어졌으면 지금 카카오 택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택시 운전사가 느끼가 월급 엄청 많은 걸 올라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부산에는 그런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부산에 이런 혁신을 이끌고 가는 조직이 한두 개 있어야 돼요. 회사로 말하자면 R&D 기관이 있어야 돼요.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남양 연구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부산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부산대학이 가장 그만한데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 교수들은 이런 데 강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 교수들은 안에 있는 AMP만 해도 200만 원씩 주는데 사실 돈 못 줘가지고 그 교수는 시간당 100만 원 한다니까 100만 원 주고 연구비 주고 서울대교수는 안 나와요. 그냥 근거이 없어요. 사실. 부산대 교수들 거점대학은 그만한데 진짜 동의대학 같은 데는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문명이 바뀌고 여러분 부산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부산은 서울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은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사실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경쟁했으면 부산은 엄청나게 좋은 도시가 됐을 거예요. 부산이 최대 생각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보시면 싱가포르는 이슬람 대학 이슬람 종교예요. 거기 여러분들 저녁에 우리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카지노가 있거든요. 그 싱가포르의 그 큰 마리나 센터를 누가 짓나? 마리나 베이. 그렇죠. 마리나 베이는 여러분들 미국의 미국 그룹이잖아요. 마리나 베이에서 부산에 그 카디널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좋은 게 놓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싱가포르에는 밤에 다 못 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싱가포르에 그 마리나 베이 호텔에 하루 숙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얼마나 지금도 그래요. 매일 공실들이 거기 없습니다. 요즘은 120만 원, 130만 원 하루 숙박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딥니까? 세계 1등 국가가 어디죠? 아르헨티나가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아일랜드가 13만 불이에요. 가장 핵심들이에요. 그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는 두 번째가 싱가포르 좀 준비했다. 이번에 싱가포르 가봤더니 싱가포르에 기업가 되신 강연 교수가 가서 싱가포르에 갔더니 첫째 중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다.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서 돈만 벌면 인도네시아를 싱가포르.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앞에서 여러분 싱가포르 가고 있으면 거기 바닷가에서 시포드점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저녁을 먹거든요. 저녁에 맥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 공항에 들어가려고 배가 수억 1km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게 다 싱가포르 돕니다. 왜 그럴까? 싱가포르에 와서 재밌으니까. 싱가포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랬지 부산에는 뭐 해나요? 부산에 타다 같은 게 있나요? 카카오한테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리나 베이 같은 게 있나요? 얘네들도 안 해야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홍콩에 있는 금융 거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가져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거 좀 뺏어 올려봐요. 서울에 있는 거 하나 뺏어 오는 것보다도 홍콩에 있는 거 하나만 가져왔으면 정말 나는 이 부산에 가고 늘 그런 생각. 노란 머리가 하면 없어요. 저는 노란 머리가 없는 곳은 항상 싸우는 것이. 안 싸우려면 노란 머리를 몇 명만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가장 열심히 되는지 아세요? 노란머리 애들하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애들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애들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애들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에 여기가 혹시 심리학과 교수가 이래서 강의했나요? 정말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심리학과 교수들이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은 기업을 굉장히 나약합니다. 꿈을 주고 도전하게 해줘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핵심의 힘이 될 텐데, 야, 너 아프지, 약 먹어, 그지? 이러는 순간이 있게 되네. 나약해지.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활동할 때는 정말 기업체에 가서 도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기업체에서 늘상 그러는 게 심리학과 교수를 딱 불러가지고 말하고 재밌으니까. 야, 너 아프지. 그래서 정말 그 관계가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본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유토비죠. 유토비라는 이건 뭐로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토리라 그래요. 근데 도로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나쁘잖아요. 한국 애들은 이런 하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과감하게 외국 애들 데려와서 인정을.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여기 있는 노란머리가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걸 하라. 우리 교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수록 경쟁력이 생깁니다. 우리 기업가들 언제 핵심하느냐면 외국에 나가보고 장을 받아서 매일 핵심하냐. 갈 때마다 누구들 옛날에 이 김은중 회장은 해외 갈 때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말 잘하는
김모 교사, 김영호 교사. 계속 뒷거래주는 거야. 그래서 알게 돼. 김영호 교수 집을, 요예대 집을 내가 알기로 김호중 회장의 사진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들 사장님들은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고 헤리티브를 만들려면 그런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분희 회장이 모든 사람들이 교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혁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상은 누구한테도 받아요. 교수의 생각은 교수는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득권, 기회의 반대말은 기득권이고 기회의 반대말은 경험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 알리바바의 잭마가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었더니 이런 얘기예요.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이런 사람. 이 사람들 혁신하지 말라는 사람. 여러분 직원 중에 여러분 임원들 중에서 좀 더 기다려봅시다. 좀 잘라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기업은 두 명이 필요해요. 굿가이와 배드가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래서 기업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의 기회에 수당받는 노력, 실력, 능력입니다. 노력을 믿고 실력을 믿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많아요. 다 많아요. 뭘 믿어야 되나? 기회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한 정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도 좋아요. 어떤 곳에 가야 사별을 할 수 있을까? 사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인도네시아에 가야 될까? 인도에 가야 될까? 미국에 가야 될까? 그래서 이런 이 미래에 대한 정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원과 기업 간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기업가는 지금 돈 벌고 싶어 하는 순간에 근데 직원들은 내가 미래에 크고 싶잖아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착시 현상은 정말 지금 보면 한국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 다 뭐 한다고 움직이는, 싸운다고 움직이는, 매일 싸워요. 인도네시아 가면 어떨까요? 한국은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언제 많이 벌었느냐?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인도 공장들 다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때는 다 문 닫았거든 아예. 그래서 그 물량이 다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진짜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해서 수출해서 다 번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문 열었잖아요. 그 지금 어디가 돈 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면 기업가 정신 지수를 잘못해서 합니다. PEA 창업만이 살 길이다. 그거는 후진국 이야기예요. 창업한 기업이 재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혁신해서 만들어주는 PEA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한 달에 밥을 5분 사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5분이 사는 사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정말 나는 밥을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사는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말 안 듣는 3대 집단이 있어요. 교수, 의사, 신부예요. 저희가 특별히 제 기획처장이 접사를 그 교수와 의사와 신부를 움직이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밥을 사는 순간에 엄청난 아이디어를 줬어요. 정말 제가 기획처장 하면서 학교 엄청나게 바꿨어요. 우리 학교는 원래 가톨릭 대학은 그 당시에 김수환 주경 이사장이었어요. 의사가 3분의 1이고 신부가 3분의 1이고 교수가 3분의 1. 21명의 교무위원을 기획처장이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처음으로 제가 신부가 아니면 기획처장이었어요. 그래서 회의만 하면 회의적이 됩니다. 의사들이 특히 의사들이 대체로 분리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학원장 선생님이 정영희 과장 선생님 내가 한번 이러면 튕겼어. 야 내한테 그런 거 묻지 마. 이게 무슨 기획처장인데 그래서 회의 안 하더라고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고만 회식하러 갔어. 회식하러 가서 밥 사전에서 그래도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약학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그때 불가능한데, 왜냐면 연대 고대는 이미 10년 전부터 약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준비하지 않다고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저도 그래서 만들었어요. 기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기업과 정신밖에 없다. 이게 제 답입니다. 기업과 정신밖에 없다. 자, 사실 세종에 제가 지금 세종에 많이 꽂혀 있는데 세종과 남명조시에 꽂혀 있는데 다음 주에 남명조시 제가 발표하러 가거든요.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기 산청에 있는 성주문화원에 오시면 제가 외국 교수들하고 국제 컨퍼런스 합니다. 그거 오시면 많이 배울 수 있는 점.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자기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세종은 이걸 말하거든요. 인류인령이를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영이라고 했어요. 컴퓨터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 리더십은 장점을 잘 대체해가지고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리더십은 to create alignment of strength. 강점을 잘 대체해가지고 making weakness available.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종의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유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에 관계없이 업무를 배치시키는 순간에 약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무능하다, 유능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려내주면 좋겠다. 이거 뭐 제가 다른 얘기죠. 사실 요거 하나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를 보죠. 여러분들 1, 2, 3, 4 중에 이제 기업과 경쟁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한번 선별해 한번 해볼까요? 기업과 경쟁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기업과 정신의 가파드, 대부 일본 교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sence of entrepreneurship. 기업과 경쟁의 본질은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핵심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회가 99%고 그 기회를 위해서 혁신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단이 돼요. 수단과 Y로 시작해야 되지 How로만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피터들의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 이런 거더라. 그래서 이런 거 잘 해라.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마지막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혹시 돈 10,000원짜리인데 그죠? 제가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잡으시면 가져가세요. 돈 부자니까 혹시 부자 되고 싶으신 분 한번 넣어보시면 자기 기업과 정신이 아주 충만하다 이런 건 한번 넣어보실래요? 이 정도면 넣으세요.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기회를 잡으시잖아요.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하고 잡은 사는 거고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기업과 정신은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수업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에버텍 기술연구소 책임을 맡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기업가는 compassion, 함께 공감하는 그런 긍휼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실력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보다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고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태도는 가죽을 벗기는 혁신적인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감하시면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스탠딩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야, 정말 대단하세요. 좀 기술 취해야 돼요. 사실 여기 와서 보면서 이분들 진짜 공감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공감하면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약간 공무원 같아요. 이 부산에 다 공무원만 오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오셔가지고 박수도 많이 치시고 마음이 웃고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다. 이거는 회장님 오셔가지고 박수 치는 거 많이 가르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박수를 많이 치시고. 자,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거 보고 나서 잡으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잡으시면 가져가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제 가서 기회 어떻게 잡으십니까? 빨리 내려가니까 밑으로 손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서 그냥 왼손도 해야 되겠다. 네. 사실 이게 이 기회가 왔다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절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돼요? 새로운 방법을 잡아야 돼요. 여기 내려가는데 1초 걸리고요. 보고 잡는데 저 내려가는 데 1.5초 걸리고요. 진짜 보고 잡는데 1초 걸려요. 절대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새로운 방법을 잡아요. 사실 밑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냥 좀 더 밑으로 내리셔서 또 어떻게 잡아요? 프로액티브 하게 잡아. 먼저 잡았잖아요. 내가 나갈 것 같으면 프로액티브하게 잡았죠.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먼저 사실 우리 축구 골키퍼가 공 날려오고 나서 보고 나서 움직임이 늦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프로액티브. 그래서 사실 기업가 정신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빨리 해라. 프로액티브하게 해라. 이게 우리 삼성전자의 권호연 부회장이 저희들하고 자문교사 할 때 건배사가 프로액티브 있습니다. 프로액티브에서는 요거랑 빨리 해야죠. 그 프로액티브의 반대가 뭐죠? 리액티브죠. 리액티브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프로액티브 빨리 했다. 빨리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따라하면 관리자 정신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을 했잖아요. 이노버티브는 있어요. 새로운 방법을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옛날 방법을 계속하면 관리자 정신. 이것저것 모르겠으니까 리스크 테이킹 가지고 잡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회피하면 관리자 정신. 이게 기업가 정신 MBA 시험 문제 하는 EO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 정리하면 기업가는 미래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요. 이 미래의 절실함을 스토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서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서정적이잖아요. 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해운대 가면 굉장히 서정적이 되잖아요. 서라고 하는 것을 펼치는 거예요. 감정을 펼치는 걸 서정이다. 그래서 서사는 거예요. 사실을 펼치는 거예요. 사실을 펼치는 거예요. 서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사는 굉장히 극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어제 진짜 친구들한테 밥을 샀는데 이래서 이런 순간을 그 친구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밥 사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은 야, 밥 사, 뭐 나도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갑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여러 것이 정말 기억하고 지갑을 닫는 사람은 관계자고. 그래서 이게 사랑과 고통 이런 걸로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강의했지만 3개월 되면 다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런 하려면 롱런 많이 오래 살려면 롱러닝 하라.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토요일이지만 우리 정 교수님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명품이 안 되면 부산은 발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광주에가 팀리어 과정이 21개 있어요. 제가 이런 과정으로 한번 만들었더니 최고의 과정이 되고 나니까 견제하기 시작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안타깝긴 한데 우리 정 교수님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밥도 많이 사시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회. 네. 우리 전경호 아니, 권명재.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하기도 인상적인 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길거리에서 싸움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게 선악부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문화를 이해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간단히 술을 마실 수 있는 문화냐 아니냐. 고용주 다른 문화를 관대하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교조적이에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는 술 마시다 걸리면 우리 말레이시아 국민들 잡혀갑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원래 못 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인 교민 회장이 자카르타에 돼지고기집을 하는데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 사람들이 종교를 6개까지 다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톨릭 신자가 많은 데가 어디냐? 물으면 저 인도네시아. 물으면 다 가톨릭이에요. 다 술 마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8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잘 웃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웃죠? 한 11번, 12번 정도 웃고 나라 사람들. 인도네시아에서 임원이 되려면 한 500번 정도 웃으면 임원이 됩니다. 500번. 인도네시아 평균이 한 100번 정도 웃습니다. 왜 웃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무시하면 그 사람 무시하는 말을 쓰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법대로 해라, 규정대로 해라. 그 사람 규정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인도네시아어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제가 교수로 갔을 때 강의를 할 때 강의 주제가 K-기업가 정신과 AI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실제 이제 학교 측에서 돈을 얼마 주면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수들 월급이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는 월급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60만 원 받아가지고 학교에 구독되거든. 나는 자유로운
자유롭고 싶어. 난 돈을 안 받아도 된다. 그거 한마디만 하고 대학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공항에부터 차가 나오기 시작해요. 매일 차가 나오거든. 제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골프장에서 숙박을 해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아침은 어디서 먹냐?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20년 동안 골프를 엄청 못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연습, 아침 6시, 5시간 매일 나서 골프 차나 연습하다가 나서 아침 먹고 샤워 오면 9시부터 차가 와요. 가서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쯤부터 가서 가서 제가 항상 우리 우리나라 돈 1,000원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항상 피해가 1,000원씩 있어요. 또 화장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화장 받습니다. 화장 다 주고 올 때마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꾸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죠. 저한테는 저는 회장한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안 되는 게 없어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인도네시아 한 5,00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5,000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영어를 하는 학교. 영어를 하는 학교고 여기 외과대학이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외과대학 만들기 좀 힘들거든. 외과대학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뭐 아주 생각했는데 거기에 제 꿈이 코리아타운을 우리 대구의 브랜다운 백화점 만들었던 화성도 그랬고 우리 중성 엔지니어링도 회장들 연락이 왔어. 교수님 저도 인도네시아 가고 싶고요. 공장도 짓고 싶고요. R&D도 하고 싶고요. 연구소를. 너무 협회에서 이번에 같이 가자고 해서 요즘 뭐 정말 이제 여러분 서울에 있는 기업에 이런 일하는 젊은 직원들 중에서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동안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부산에 관광객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가장 쉽게 도는 거는 우리 K푸드죠. 한국 식당에 무조건 도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동의심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 오래 살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름을 튀긴 음식이 많잖아요. 저도 언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게 어떤 기름을 튀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굉장히 먹었어요. 무조건 되는 데가 K푸드. 그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다 어디서 돈 벌까요? 거기 가면 돈 버는데 어디 여기서 힘들게 돈 벌겠어요. 맞아, 그런 게 제 생각에 당시 평균 연령이 29세고요. 평균 연령이 29세고 1년에 600만 명씩 태어나고요. 인구는 세계 5위 국가가 파키스탄이고요. 1위 국가가 인도고 2위 국가가 중국이고 3위가 미국이고 4위가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대체로 자카르타 주변에 웨스트 담발이 많이 몰려 있어요. 섬이 17,000개 있거든요. 네시아라는 섬, 인도에, 사실 인도는 인도예요. 인디아는 인디아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도는 인도예요. 인도네시아. 인도가 넷이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섬이라는 뜻이에요. 인구가 2억 9천인데 칼리만탄에 숨어있는 1,000만 명이 있을 거예요. 뭐 인도에는 인도네시아가 살 게 많겠죠. 특히 유치원 같은 거는 무조건 돈 법니다. 사실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500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1985년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자카르타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카르타 현대자동차에 있는 북한식 쪽은 있는 국민소득 2만 불 정도. 한 500만 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애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 기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우리나라 유치원 다 망했잖아요. 부산 유치원 다 망했죠. 열심히 할 게 아니고 그거 와서 만들어 놓고 가서 3일 얘기하고 3일 공부만 치면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바로 그렇게 워케이즈입니다. 워크하면서 베케이즈. 논의와 삶의 일체화. 라이프 밸런스 인테그레이션.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피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나? 저는 가면 항상 제가 장학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6일 날 제가 가면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직업훈련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우리나라 말대로 옛날에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학교. 평소 2,400명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기업가에서 강의하러 갔거든요. 인도네시아 교육부 교육청 교사 140명, 학생 1,700명 다 몰려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주 거기 강의하러 갔는데 가서 우리나라도 100만 원, 거기는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좀 좋아 이러고 1,000만 원 주고 떴더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협력하면 엄청난 기회가 되죠.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노동의 인천이 될 수 있고 슬러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너무 지금 따라오는 우리 한국의 일본어 특히 부산이 자꾸 제2도시로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도시로 커야 된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 되지 왜 자꾸 서울에 있는 거 가져가려고 그런 게 문제에서 좋다. 그래서 부산 대학의 중심이 안 되고 동일대학의 중심이 되고 힘좀 써보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토요일에 하는데 부산 대학은 다 넣을 거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부산 일기 의식이 없어요. 사실 대학생이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그냥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나니까 사실 가톨릭대학 한 학기 등록금 320만 원. 한 학기 등록금. 한 번도 못 올렸어요. 제가 기획처장 할 때 10% 올려주면 너들 다 영어 교실이 주겠다 해서 학생회하고 동의를 받았어요. 짜장면이 물어봤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연락을 안 하죠. 지금도 320만 원 받으면 그까지 어떻게 교수를 뽑아요? 정말 미국에 있는 좋은 교수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교수가 그렇고 그러니까 학생들 막상 와서 뭐 복지만 해달라고 그러고 학생들 약간 그때 조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굉장히 너무 밝게 해. 밝게 안 하면 저한테 만져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정부에서 과학을 다 줘버리니까 교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디스플린이 없는 거죠. 디사이플을 길러내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다 정부에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줘가지고 회사 그리고 정규수업은 회의를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정말 이거는 국제화 포기하거든요, 사실. 사실은 여러분들 직원들은 회의 받고 내세요. 정말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신사기관만처럼 있을 만큼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나요? 정신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문명은 저거지. 정신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 기업가 정신 강의하는 사람들이 핵심하는 것과 창업하는 것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게 됩니다. 후진국은 창업 중요해요. 창업도 굉장히 기회를 많이 했어요. 가장 창업이 필요한 것은 아프리카예요. 네. 제가 좀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안 되는데. 네. 그때 이 소간에 박수 한번. 네. 하나만 더 하시죠. 네. 네, 제가 김기찬 교수님 그 강의 EBS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기회에 한번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자카르타 관해서 지화자니까 지금 인도네시아가 수도도 옮기는 큰 사업을 지금 벌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발표된 이 천도에 대한 이유 말고 또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과 인도네시아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정책이 별로 없고 조용히 지금 뭐 그 조코 대통령이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면도 그런지 그런 정치적으로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서 기업들이 가서 충분히 투자를 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일 텐데, 우선, 수도 이전 문제는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칼리만탄이라는 것이, 거기 우라무탄이 제일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불 되는 국가에서 그 우라무탄이 많은 것을 인력을 개발해가지고 수도를 만들겠다. 그는 아주 한 20년 물어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의사결정이고요. 물론 그건 주는 아니지만 조코이 대통령이 그만뒀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일단 조코이 대통령은 그 공약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데 성공했었죠. 근데 이제 이걸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가라앉아도 인도네시아 저 자카르타가 엄청 넓거든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외교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코이의 작품이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지는 내년도에 대통령이 새로 누가 되는지 보면 안다는 것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어쨌든 한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자카르타 주변으로 계속 비즈니스가 일어날 텐데 사실 제가 자카르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조코이 이전에 정부는 전부 다 뭘 했느냐면 휘발유 보조해주고 이렇게 전부 다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살기 어렵고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는 기업하기 천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땅을 샀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카르타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밥 살까요? 자카르타 사람이 밥 살까요? 자카르타 사람이 밥 사요. 왜냐하면 그때 1997년도에 공짜로 그 땅들이 얼마나 늘어나 값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리스크를 회피한다고 땅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인디 같은 안 사고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식당을 만들더라도 식당 가게 돈 벌기는 당분간 어렵고 그래서 땅값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팔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사업이 기회가 좋으냐는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가장 민감한 것이 법무법인입니다. 지금 김현장이 원래 법무법인을 만들었고 집행이 거기서 많이 키우고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지출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원래 좀 내년쯤이 수산이라는 피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내년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좀 투자를 조금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쪽으로 가져가든지 하는지 돈은 인도네시아는 돈은 무지장 많다. 기술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합작을 만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이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서로 박수 한번 줄 때 같이 하자고. 이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옆에 좀 하고